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회담 테이블에는 코로나19 백신과 또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경제 현안, 여기에 북핵 문제까지 다양한 의제가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의 기본은 기브앤테이크겠죠. 과연 한미 정상이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미 정상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인데 얼굴을 마주하겠죠. 그동안 줄을 이뤘던 북핵 문제와 같은 한반도 안보 문제는 물론이고요. 최근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그리고 또 경제 이슈까지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곽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각 의제별로 사실 크지 않은 이슈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코로나 이슈죠. 그렇죠. 코로나 이렇게 중대 기로 상황에 있는 상황인데 백신은 그렇죠. 지금 접종이 시작됐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맹을 강조하는 이게 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접근 방법이 트럼프하고 많이 다르죠. 바이든 대통령 말씀이신 네, 바이든 거죠? 대통령이요. 예. 그래서 이게 동맹을 특히 강조하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과 우선적으로 정상회담을 갖는데 의의가 일단 있다고 보고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이런 글로벌 이슈 이외에도 북핵 문제, 백신 문제, 반도체, 배터리 네. 주요 이 현안에 대해서 직접 합의를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대외적인 효과도 큰 그런 회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최 고문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 72번째 한미 간 정상회담이라는데 저는 역대 어느 회담보다도 국익에 직결된 회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에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당시엔 당선자가 왔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전략을 6.25를 치를 것인가 그 이후에 최대의 이런 국익에 직결된 상황인데 두 정상들이 국내적으로 지금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진짜 이 방역으로 K 방역으로 세계적인 이런 글로벌 찬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백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도움을 특히 이제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바이든밖에 없거든요. 네네. 바이든은 또 거꾸로 보면은 거기도 이제 위기가 굉장히 코로나19의 위기를 이제 넘어서 진짜 이걸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가 재건을 했다는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데 네네. 거기에는 지금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지금 핵심 국가 중에 하나는 한국이 와서 그렇죠. 그걸 또 풀어줄 수 있는 건 또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타산이 맞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나오는 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나오는 실행 계획은 조금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은요, 진짜로 미국에서도 상하 양원이 동시에 환영 결의안을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렇죠. 상원에서만 하는 부분들인데 이걸 네네. 하원까지 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의학, 과학, 백신 협력의 확장을 지지한다는 얘기까지 들어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가방이 두둑하게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분명히 서로가 원하는 지점도 충분히 있고 그걸 또 상대방이 좀 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분명히 뭔가 꼭 당장 뭘 가져오지 않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좀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좀 걱정되는 게 네네.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제 자기 임기를 시작하는 거고 물론 재선돼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8년까지 앞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1년도 아직 안 네.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말기에 있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여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어떤 장기적인 결과를 여기서 지금 맺을 수가 있을까? 이게 첫째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 예. 두 번째는 진짜 미국이 우리나라가 경제 차원에서는 이렇게 지위가 높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아주 절실하게 반도체 생산 시설하고 그렇죠. 그리고 배터리. 전기 배터리를 네. 이렇게 원하는데 그런데 지금 거의 우리나라밖에 거기에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최적의 적임자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닌 예,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입지는 지금같이 높은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과거보다는 훨씬 동등한 그 위치에서 이제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기브앤테이크 한다고 해도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기브앤테이크 할 게 있는데 뭐 국방 이슈든지 백신이라든지,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브앤테이크 한다면은 정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기업가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뭐 그 대만의 뭐 TSMC가 뭐 미국에 그 공장 세울 때 보면은 아주 파격적인 그런 그 지원을 주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선 오히려 삼성이나 SK한테 불리하게 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백신 필요하다. 북한에 있는 뭐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 기업에 압력을 넣어가지고선 이런 거를 할수록 해줄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좀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네. 좀 염려되거든요. 충분히 뭐 납득이 갈 만한 지금 염려를 해주셨는데 앞서 지금 곽 교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백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백신이 또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6월 말까지 2천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다른 나라에 좀 보내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인데 아직 어느 나라인지는 뭐 명확히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포함이 될지 말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네. 우리 물론 2천만 회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건 아닌데 네. 또 카말라 해리스가 발표하면서 글로벌로 공식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2천만 회를 우리만 줄 거냐 이거죠. 그렇죠. 프리만 줄 것 결국 같지는 쪽이 않고 나눠지면은 나눠버리면 네. 동맹국한테 특히 나눠주면 이거는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근데 분명히 이제 우리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은 큰데 이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게 큰 딜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정상회담이 딴 실무 차원하고의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정상들이 마치 그걸 딜을 성사시켰다는 그렇죠. 거죠. 이런 걸로 예. 해서 또 공동 성명도 발표하고 그렇죠. 그래서 좀 화면을 집중적으로 받게 모습을 되는 보여준다는 것 계제가 자체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미국이 해외 백신 공유를 이제 선언한 상황에서 합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네. 과연 그 2천만 회분으로 우리가 이게 정상회담을 드러낼 만한 그게 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단지 이번에 이제 삼성바이오하고 네. 그다음에 모더나가 이제 코로나 백신의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을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이건 기업 대 기업입니다. 그렇겠죠. 이제. 네.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노바백스의 기술 이전 계약을 해서 생산을 우리한테 가져올 그 설명들을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지금 지나 뭐든가 하는 예. 여자 있잖아요. 이거 상무장관하고 지금 회담하고 있거든.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현고문한테 최고문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결과 나왔냐 그랬더니 아직 안 나와. 나오지는 않았고 아직. 그때 이제 하루 전날이 이르는 이제 네. 21일 날 현재 시간이 21일이니까 우리는 22일이 되겠죠. 그렇겠죠. 21일 날 정상회담 이전에 지나 라몬드 미 상무장관이 소집해서 지금 회담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아마 요 두 개 위탁 생산 계약을 한국에서 해서 아시아 지역의 생산 허브, 소위 말 우리 셀트리온이 이렇게 소위 말 시밀러 쪽은 아주 강하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이 더 의미 있는 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백신 스와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백신과 백신을 교환할 것이냐, 백신과 뭐 다른 또 뭔가를 우리가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나 반도체가 되겠죠. 이런 스와프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도가 높은 상황인데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천만 회분 중에 만약에 쪼개져서 온다면 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게요 경쟁이 심합니다.
진짜로 심합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은 이제 8천만 회분이었는데 네네. 코드 동맹에 우선 준다가 지금 자기네 내부적인 순서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6천만 분을 아스트라제네카로 주는 거는 확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2천만 분 갖고 지금 싸우는데 그럼 일본, 호주는 남아 있네요. 또. 네, 거기도 이제 남아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만 아닙니까? 그렇죠. 0명 나오다가 11명 나오다가 다음 날 333명 나오고 갑자기. 700명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대만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까 이제 언급하신 러만도 장관이 뭐 공석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루도 제가 대만에 전화하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달라고. 그러면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코드 동맹, 그다음에 반도체 동맹, 그다음에 무슨 이런 보안적인 한미 동맹으로 해서 우리나라 순서가 이렇게 앞서 있는 것 같진 지금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거를 각국에 나눠주는 것보다 더 자기네들이 모양새를 갖추려면 코백스에다 주는 게 더 낫거든요. 가난한 나라에 먼저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이제 미국이 지금 백신을 한 톨도 지금 외부로는 안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돌아다니는 이 수량의 50% 정도가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무상 배포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백신 외교가 치열하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이 거기에 이제 뭐 동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얼마만큼의 물건을 확보를 하느냐 굉장히 이 외교란 게 뭐 주고 받는 것이 이제 뭐 그렇겠죠. 일상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딜을 진짜로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제 뭐 지금 뭐 백신에 대해서 우리 생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체결이 되더라도 설비도 뭐 필요하고요. GMP 시설만 네. 하는데 2년 이상 걸릴 수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걸 CDO로냐 CMO로 하느냐에 따라서 위탁을 할 굉장히 것인지. 뭐 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필요하신 건 당장 손에 들고 오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들이 진짜 많은 노력과 또 서로의 입장이 잘 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2천만 회분 중에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올 수 있을까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데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것보다도 더 불리해요. 왜냐하면은 네. 첫째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 넘쳐나는 거는 뭐 상당 부분 지금 인도해 주기로 약속했지만은 아스트라제네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좀 눈이 높아요.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싫다. 우리는 꼭 모데나하고 그 파이저가 돼야 네. 된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독감 잘 관리하고 그래가지고선 우리나라는 아주 잘 나가고 있다. 그 미국은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저 1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한테 백신을 줘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쿼드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뭐 요구할 게 있는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백스로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파에는 계속 제일 가난한데 먼저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코백스가 갈 가능성이 제일 클 것 같은데 뭐 상징적으로는 네. 얼마씩 주겠죠. 그렇지만은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우리나라 백신 거 해소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네. 수압 물량 자체가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성사된다면. 네네네. 요건 이제 공급하겠다고 내놓은 물량이고 예. 우리는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한 파이자 모더나를 네. 지금 우선 거기 남으니까 주고 네. 나중에 하반기 도입한 걸 니들이 가져가라는 수압 제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 2,000회 물량보다 만약에 수압이 성공한다면 네네네. 근데 컷 캠벨이 의미를 했어요. 네. 공급망 플러스 뭐 가능성도 하면서 이렇게 연합뉴스하고 인터뷰한 거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그게 성공하면 그 물량이 훨씬 크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그대로 2천만 돌려주면 되니까. 2천만 회분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그거 그거는 외에 물량이 또 추가적으로 지금 올 뭐 수 두 있는 분도 얘기도 하셨지만 기껏 와봤자 몇 그러니까요. 백만 몇개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 차라리- 수압 물량을 해서 지금 조식기에 6월 이내에 해결해야 될 물량은 바로 들어오면 그 생산된 거니까 맞추면 되거든요. 그런 게 성공이 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오히려 있을 것 같습니다. 요질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고서 들어가는데 수압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뭐 물밑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기분이 좀 싸한 게 뭐냐면요. 네.
이렇게 백신 수합이 나오고 그러면 사실 백악관 측에서 군부를 좀 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오늘 아침에 나오는 그 성명들 그다음에 백악관 측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얘기가 중심 의제가 될 것이다. 맞아요. 뭐 논의의 중심 등등이 의제가 될 나오는 것이다. 걸 봐서는 아 이게 뭐 조금 아니 자기네들이 다 준비가 됐으면 백신 얘기를 하고 특히 지금 저는 기대를 걸었던 게 그 상하이는 환영 결의안에조차도 백신 얘기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지금 나가고 있고 물량 차원에서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 같다는 뭐 느낌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만감이 교차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의 그 대변인 젠사키 대변인이 정례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발표를 한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북한이 논의의 중심 의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후 뭐 기후, 경제 협력 그리고 또 중국을 논의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면서 백신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좀 모호한 표현을 한 게 공정하고 지역적인 균형을 어떻게 맞춰 진행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굉장히 좀 모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네. 이제 우리가 고민이. 가서 지금 네. 모더나하고도 하고 노바백스하고도 지금 뭐 SK가 지금 이제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지적재산권 이런 걸 조금 완화해 주는 걸로 우리에게 뭐 백신을 준 듯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지금 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실하죠 우리도. 그래서 진짜 시급성과 이런 것들이 다 뭐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로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백악관 측의 그런 어떤 군불대기에는 조금 지금 뭐 터프한 회담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이 결연이 네. 그 자리에서 북한 표현을 하고 문제보다는 요구를 백신이 하고. 더 중요하다. 이거 같이 풉시다. 이러는 뭐 모습들을 좀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네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의 어떤 백신이 어떻게 스와프돼서 올지도 지금 아직은 좀 모호한 상황인데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은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좀 지지하는 듯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는데 이걸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지역별로 좀 백신 허브를 좀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여기에 뭔가 들어가서 뭐 쿼드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허브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나중에 백신 공급을 받고 공급을 순환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교수님. 예, 그런데 지금 거기서도 아직 문제가 안 풀린 게 뭐냐 하면은 이 지적재산권이 미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로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유럽은 쉽게 동의를 안 해줄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뭐 그렇게 뭐 잃을 게 많이 없는데 잃을 거는 거의 다 유럽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기 쉽게 안 올 때 해줄 것이다. 뉴스를 봐도 그냥 그 무조건 그냥 무료로 그 지재권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뭐 좀 낮아진 대가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런 대가를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역시 기사가 딜이네요, 나왔었고 또. 아직까지 협상 중이니까 유럽하고 미국 간이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서 미국 대통령이 뭐 어떻게 뭐 구체적인 그 어떤 그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합의를 해가지고선 뭐 지적재산권 뭐 무료로 주든지 아니면 저금을 라이선스 값을 내려서 준다고 해도 볼상상 보면은 우리가 이제 허브가 됐다. 백신 허브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아시아 지역, 뭐 우리나라하고 뭐 동남아시아 네네. 저 그쪽에 뭐 백신을 공급해 준다 공급할 뭐 수 그런 있는, 건데 네. 우리가 무료로 또는 그 아주 저렴한 라이선스 값으로 백신 지재권을 받아가지고선 생산하는데 우리가 풀 프라이스를 해가지고선 그쪽에 수출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금세 그냥 뭐 그 세계의 적이 되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브가 된다면은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기부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선 일단 코로나 독감의 백신의 허브가 돼야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뭔가 허브가 이익을 돼가지고서 얻기 뭐 위한, 돈을 네. 벌겠다. 뭐 나중에 가서 다른 백신을 이걸 기준으로 만들 때는 또 몰라도 지금 당장은 이거는 돈 벌 기회는 아닐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죠. 네. 백신의 존재 자체가 그러면 지금 왜 지재권 면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원료 수출 자유화 얘기가 나오고 하냐면 예. 백신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외부 경제가 있는 성이 있는 국제 공공재 취급을 하자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재권 면제를 해서 정부가 그러려면 그 외부성이 있는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신약 개발 사람들 파이저나 이런 데 돈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면제하라고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바로 이제 이런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런 국제 공공재로서 취급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뭐 중장기적이지만 아시아 생산 허브로서 이 코로나19 같은 것이 장기적으로 어차피 마스크 쓰고 사회가는 그런 우리 독감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네네. 그럴 때 이제 위탁 생산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허브로서 장기적으로 공급하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재권 유예를 받아서 하면 그거는 지난번 사스에서 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높은 가격 못 받아요. 우리 공짜로 받아놓고 우리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정한 우리가 필요한 거는 K 방역에 우리가 너무 과신을 했어. 그래서 방만해가지고 빨리 받아들여야 될 걸 못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으로라도 수화빈이 이런 초단기적으로 실천 가능한 거 요거부터 해결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에 주기로 한 2천만 회분과는 별개로 지금 백신 수화풀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또 결연한 의지를 거기서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가 백신을 받는다면 뭔가 내줘야 될 건 아마 뭐 반도체나 아니면 뭐 배터리 같은 경제 협력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 협력의 주체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뭔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좀 되는데 고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거 뭐 숫자 대 숫자로만 보면 우리나라 국민 무료로 다 맞히는데 2조면은 됩니다. 2조요? 예.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지금 뭐 43,000원, 41,000원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4,400원 하기 때문에 전 국민 다 맞춰도 2조뿐이 아닌데 지금 벌써 미국에 투자한다는 게 40조예요. 아, 그렇네요. 이 소위 말하는 대차 대조표가 지금 안 맞고 있지만 사실 뭐 그래도 40조가 뭐 바로 없어진 게 아니고 거기서 몇십 년간 이제 생산도 뭐, 되고 생산하니까 그러겠죠. 뭐 이게 뭐 비교는 안 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당장에 나가는 돈은 그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지금 쪼였냐면요. 러먼드 상무장관이 뭐라 그러냐면요. 계속 한 10번은 지금 더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로 500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 민간 차원에서 500억에서 10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됩니다. 이러고 지금 팔러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TSMC가 280억 지금 투자한다 그랬죠. 네네. 그다음에 인텔이 200억, 그다음에 삼성이 170억 달러, 그다음에 뭐 글로벌 파운드리가 14억 달러 이렇게 했는데 모자라요. 1000억 달러에. 그러니까 지금 매번 뭐 공사석에서 다 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들로 이거를 사실 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절실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게 필요 이상의 지금 투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사실 벌써 어떤 뭐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아니 그 돈을 한국에다 하면 우리나라 일자리 많이 내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현대차나 이런 데서 미국에다 이제 공장을 세우면요. 생산 라인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노사 간의 협의 사항이 되거든요. 등등의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지금 뭐 넘어야 할 산이 뭐 한두 개는 아니네요, 일단. 네, 지금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 한 반 정도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씁쓸한 마음이 반인데 어쨌거나 이제 미국이 새롭게 구성하는 공급망에 들어간다는 건 선제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과연 이 가성비가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차후에도 계속 검토들이 있고 사실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예고만 들으면 지금 메모리도 46.4%에서 지금 점유율이요 지금 41%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던 곳이었는데. 뭐 거기는 뭐 진짜 따라올 수 없는 그렇죠. 1등이었는데 무주공산에서 깃발을 꽂은 곳이었는데 그렇죠. 이미. 그러다가 낸드도 지금 38%에서 33%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뭐 이 비메모리에서 절대 강자가 지금 막 위협을 받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얼마나 치고 나오고 지금 그러는 거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안팎으로 시달리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미국이 요구하는 SAC Semiconductor in America Coalition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나온 거에
많을 때는 60%까지 중국으로 가거든요. 아, 그렇죠. 반도체가.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 많고 높은 산도 앞에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뭐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좀 신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20조 원은 투자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는 미국하고 어떻게 언더스탠딩을 좀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네. 지금 삼성이 중국에도 생산 시설이 있고 미국에도 생산 시설이 그렇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최첨단 반도체는 중국에서 안 만들고 그쪽에는 안 팔겠다. 그렇지만은 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최첨단이 아니라고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네들 만들 수 있는 것보다는 첨단이니까 네.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공급하겠지만은 그 대신 미국에 투자를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도 이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딜을 충분히 수용할 거고 그 자기네들 뭐 오스틴에 그냥 공장 확대해주고 또 하나도 어디다 더 만들어주면은 뭐 그런 정도는 뭐 충분히 수행하겠다. 다만 그 최첨단 기술이 또 중국한테 넘어가지 않게 좀 주의를 해라. 그리고 또 그 중국에서 나오는 뭐 장비 같은 것들 뭐 이수다 도청할 수 없게 어떤 보안 장치를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 나온 거는 미국에 수출을 안 하든지 그런 식으로 보안 관계하고 그런 제한 조치를 기술 한 후에 보호 정책을 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약속만 한다면은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아주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네. 얘기했지만 요거는 기업하고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논의할 건데 그러니까요. 섭불리 우리나라 정부가 나가지고 정부 대 가운데 정부도 끼면은 가니까.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염려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 고문님이 한 얘기에서 조금 좀 제가 두 가지만 좀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 첫째는 백신 가격이 2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파이저나 모데나를 모더나나, 먼저 안 산 이유가 이게 좀 새 기술이잖아요. mRNA.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돈 좀 절약한다고 그러면은 2조 원 쓸 바에야 지금 옛날 기술 뭐 그냥 꾸준히 쓸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사자.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많이 샀다가 지금 뒤통수 맞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2조 원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독감 때문에 그냥 뭐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선 얼마나 많은 돈을 썼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덜 주고 2조 가지고 모데나하고 파이저 뭐 1조만 줘 가지고선 그것만 먼저 좀 샀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어떤 면에서는 돈을 너무 풀고 필요 없는 데는 어떤 데는 돈을 안 쓰고 네. 뭐 물론 지금 후에서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좀 어떤 면에서는 예. 그 필요 없는데 돈을 주려고 필요 있는데 좀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될 때 너무 쓰지 않았다. 그런 좀 실망감이 들고 첫째로는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난 한 10년 동안 얘기한 게 기업하고 정부하고 분리시켜야 된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가지고선 협상을 한다면은 이게 다시 기업하고 정부의 관계를 다시 뭉쳐버리는 셈이 되니까 이게 기업이 진짜 기업이 아니라 정부의 뭐 일환이다. 이런 정부의 식으로 한 협상을 부분처럼. 한다면은 그럼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어떤 그 시장 자유화의 노력이 다시 뒷걸음되지 또, 않을까 지금 상당히 이제 이게 걱정됩니다. 네. 반도체가 안보 품목이 돼서 그래요. 지난번에 왜 전기차 배터리 회의 때문에 4월 12일 날 회의가 촉발된 게 전기차 배터리였었잖아요. GM이 가동 못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반도체 공급망 확대가 되면서 그때 반도체가 갑자기 안보 품목이 돼 버렸어. 그렇죠. 들어갔죠. 공공재가 돼 포함이 버렸어요. 됐죠. 그 바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업하고 이제 정부의 관계가 모호해지죠. 근데 사실은 보면 그냥 반도체는 일반 재화예요. 그냥 네네. 엑스터널리티가 있는 재화야. 그런데 보니까 안보 품목이 돼 버렸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꼬이게 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러면 왜 한국에 하지 미국에 해야 되냐?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약한 게 시스템 반도체란 말이죠. 그렇죠. 파운드리에서 네. 그래서 2030년까지 1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그게 이제 세워놓은 오스틴이 상태고요. 바로 파운드리 공장인데 위탁 여기서 생산하는. 지금 5나노급 습을 TSMC가 예약했단 네. 말이에요. 미국 투자할 때. 삼성전자도 5나노인데 지금 삼성전자의
내심의 목표는 뭐냐? 3나노급 양산을 먼저 시작해서 판세 뒤집자 이거거든. 먼저 선점을 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두 기업들 사이에 우리 경제학 공부하던 과점 기업 이론에서 리더 팔로워에서 누구 따라가냐 판세 뒤집는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스틴의 20조 원 그 큰 게 아니라 정말 전략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반도체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산업 부분이란 말이죠. 선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서 이거 가져가는. 뒤집는 네. 계기가 이제 여기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조금 근시안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왜 이거 국내에서 투자해야지 거기 가 그러면 중국도 반발할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국은 아까 얘기대로 우리 5나노급 넘는 10나노급 이상 생산한다고 그러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 투자에 한 20조 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그거 선점하겠다라는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목표 자체가 그게 이제 지금 IBM에서 지난번에 2나노급 뭐 양산을 선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색다른 기술이에요. 이제 네네. 소위 말해서 메모리는 회로 선폭을 줄이는 작업이고 그래서 한계에 왔고 낸드는 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 200단까지 쌓고 뭐 176단 쌓고 이런데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메모리 분야는 이제 한계가 이미 왔고 이제 시스템 비메모리로, 반도체 분야가 네. 이제 격전지가 남았는데 그건 거의 다 비슷하게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의 의미에서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던 게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였는데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주한미국 상위 상공회의소까지도 암참이라고 하죠. 암참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좀 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면이 필요한 시점입니까 지금?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지 이걸 뭐 요청한다고 될 거는 아니고요. 또 뭐 이런 뭐 굉장히 국가 위기적인 부분들에서 뭐 저런 일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법치 국가에서 법치에 따라서 가는 것이 맞지.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다 풀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실 일이지 뭐 주위에서 건의를 한다 그래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역설을 하면서 은연중에는 뭐 사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올 정도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 예, 눈높이도 그리고, 필요하고. 예, 이 부분은 사면을 하는 자체가 뭐 오롯이 이거는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하시고 혼자서 책임을 질 일이지 옆에서 뭐 얘기한다고 뭐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대통령께 맡겨두는 것이 제일 좋고 우리가 뭐 이거를 꼭 해야 된다 뭐 언론에서 뭐 끌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유 권한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생각과 결단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도 뭐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뭐 거의 비슷한 생각이지만요. 전 개인적으로는 이재용 그 부회장이 좀 너무 좀 세게 좀 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너무 제가 그 재판에서 뭐 증거 본 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그렇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대강 겉에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심하게 벌을 받았어야 됐느냐 그런 의심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꽤 오랫동안 정치하고 기업하고 좀 분리시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면을 준다면은 이건 다시 또 합치게 네. 되고 또 다시 이제 정부가 또 정치 압력을 써가지고선 그렇게 또 볼 기업을 수는 조절시킬 수 있겠군요. 있는 그런 분위기로 되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면보다는 좀 조사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조사를 다시 해라. 예. 뭐 분명히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은 뭐 분명히 해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를 한 거는 반도체 때문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배터리예요. 최근 뭐 미국도 자동차 배터리로 계속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지금 뭐 SK, 삼성, 그다음에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같이 경영진이 지금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나 전기차 관련해서도 바이든식 공급망이라고 불리는 이 체인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계산서는 어떻게 또 계산기를 두드릴 것인가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왜 반도체 하면 기분이 좋았잖아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계속 한 20년 동안 1등 워낙 했으니까. 승승장구를 했으니까요. 근데 다행인 것은 배터리가 차세대 주자로 우리가 괜찮아요, 배터리가. 예. 그래서 이번 측에서 만약에 배터리, 특히 전기차 쪽에서 배터리가 자율주행차로 가면 MCU라는 그 컨트롤 유닛은 네. 한 20배가 필요하답니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엄청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뿐만 아니라 무슨 이거 반도체도 전기차에 필요한 굉장히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이런 배터리 기술력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다행히도 LG하고 SK가 싸움하다가 네. 극적으로 타결이 돼가지고 둘 다 퇴출되는 일은 없게 돼서 됐죠. 다행인데 예. 이게 이제 고용 이전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창출하지만. 그런데 현지 직접 투자가 지금 미국 시장처럼 특히 이제 글로벌 환경 이슈에서 잡아가면서 뭐 탄소 국경세니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꺼내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미국에서의 그 자동차 공급을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공급을 시작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기술력을 끊임없이 선도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할 때 옛날에도 꼭 국내 투자하고 해외 투자할 때는 왜 해외 투자는 4배나 되고 국내 투자는 안 해서 고용 다 해외로 끌어가냐 얘기가 그렇거든요. 있었지만 예. 이런 전략적인 품목에서는 해외 투자를 잠시 정말 복부자 비필고라고 그랬잖아요. 잠시 저 꾸풀일 수 있는 사람, 오랫동안 꾸풀인 사람이 한 번 날면 높이 난다듯이 이것은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부분은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네. 뭐 SK 이노베이션하고 포드하고 블루오벌 SK를 지금 네. 합작하고요. 합작법인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LG하고 GM하고 또 합작해서 만들었죠. 얼티엄 셀즈라고.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또 요번 이 방미 과정에서 대통령 일정에 조지아의 SK 배터리 방문하는 공장을 게 가는 있죠. 걸로 봐서 예. 일단 배터리 쪽은 굉장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 지금 가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대개 지금 배터리를 수직 계열화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도 잘 맞아지고 또 배터리가 잘 나오면은 미국에서 가장 이 뭐 고용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이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좋고 그래서 배터리 부분은 굉장히 성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미국 공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돼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공급받는 포드 전기차 또 공장에 또 갈 것이라는 얘기가 어저께 갔다 오셨죠? 갔다 온 거죠? 갔다 와서 네네. 갔다 오자마자 그렇죠. 갔다 왔고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갈 거고. 네, 근데 여기는 미시간에 있는 공장을 그렇죠. 갔는데 네. 가서 이제 뭐 가자마자 200만 예약이 바로 해서 이게 지금 대란이 났고요. 또 거기 뭐 CEO가 또 아주 마케팅을 잘했어요. 한 대 사실랍니까? 그랬더니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되는 뭐 여러 가지들이 네. 굉장히 뭐 좋은 물결들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우리의 배터리가 지금 뭐 중심에 탑재되고 딱 있습니다. 있는 거죠. 네. 사실 상대적으로 반도체보다는 배터리 쪽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 그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요 배터리의 역할을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이게 지금 상당히 크게 잘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만 이제 그린 에너지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린 에너지 생각한다면 태양, 뭐 바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요거는 어떤 때는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에너지가 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관해서 그걸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시작이 배터리죠. 그래가지고선 요것을 지금은 자동차로 쓰지만은 요거를 좀 확대시킬 수 있다면은 요게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우리가 좀 앞서 나가야 된다는 산업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아까 그 해외 투자를 말씀하셨지만은 이 반도체 산업하고 그 배터리 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그냥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는 그렇게 걱정되지 않는데
이 산업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들, 부가가치가 부가가치 또, 네. 그 승수 효과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어차피 그냥 특히 미숙련 노동자들은 여기서 일할 수도 없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는 미숙련 노동자들 아니면은 좀 저숙련 노동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노동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 문제는 따로 해결돼야 될 그런 이거와는 문제라고 또 별개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동떨어진 코멘트긴 하지만 아까 그 기술 선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기술 선도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지금은 지금 뭐 삼성이 앞서 나가는데 갑자기 TSMC가 그 앞으로 나갔다. 그러면 아무래도 선도자가 그 위치를 유지하기가 더 쉽지만은 그것도 뒤집을 수는 있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그렇게 뒤집거나 선도 있는 자리를 유지하려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연구 되고, 기술을 투자도 해야 발전시키고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아니하면은 뒤떨어져요. 맞습니다. 앞서 뭐 교수님 말씀을 주신 것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3나노급에서의 뭐 어떤 역전을 꿈꾸면서 지금 미국 시장에 또 투자를 하고 이런 그림을 그려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산업 경쟁력 이론에 특히 다이아몬드 모델 같은 게 이제 쭉 한번 보면 가장 큰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이 망하는 첫 번째가 뭐냐 안일함이거든. 안주하는. 만족해가지고 안주해가지고 그럴 때 툭 차고 가요. 그럼요. TSMC가 시스템 반도체 측에서 54%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삼성은 18%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3나노급에서 한번 뒤집자. 지금 기술력하고 생산 능력 모두 터진다. 한 6개월 정도 처진다고 해요. 업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게 거죠. 이제 만약에 3나노급에서 성공해서 치고 나가면 판세는 뒤집어질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오스틴 것도 그렇고 TSMC가 또 전부 5나노급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이 3나노 노리는 잡고 것. 그다음에 계속 또 이제 투자와 그렇죠. 연구 개발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메모리 쪽에서 그 압도적인 일을 20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안일함 같은 것, 그다음 기술의 한계가 겹쳐가지고 이제 이런 거는 다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근데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역시 중국이에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뭐 얼어붙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지금 시간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과연 어떻게 또 관계를 가져갈지도 중요해지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대중국 견제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쿼드에 참여할지 말지도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뭐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가 없다.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그게 더 공식 명확한 거군요. 예, 그죠. 근데 여기는 해법이 있습니다. 지금 코드 플러스를 만들면서 뭐 우리나라, 필리핀, 베트남, 그럼 뉴질랜드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네네.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안보 회의체예요. 그렇죠. 근데 워킹 그룹을 만들었어요. 요 밑에 세 실무자들의, 가지가 네. 백신, 기후 변화, 그다음에 신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코드에 안 들어가도 워킹 그룹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중국을 택할 거냐, 미국을 택할 거냐, 이거 진짜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질문이거든요.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꾀를 내서 워킹 그룹에서 백신 동맹으로 뽑아내서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하고 분명히 저 코드 참여는 요청을 할 것이고 네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내에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야 돼요. G7 런던 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뭐 중국 얘기는 많이 나올 것 같은 부분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번에 하여튼 의도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풀으면 난 지금 백신 때문에 급해 죽겠는데 그 얘기는 잘 알고 있으니까 6월 달에 만나서 얘기합시다. 6월 7일 날. 이러고 좀 가시면서 좀 거리를 두면서 워킹 그룹에서 하면은 충분히 이거는 해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의 기억일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면서 이 사드 보복이 그렇죠. 됐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들이 이제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고 머뭇거리는 요인이 좀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먼저 쿼드 차원서부터 얘기한다면은 쿼드 국가들 보면은 뭐 일본, 인도, 호주인데 호주까지, 예.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뭐 거기서 제일 가까운 국가가 일본이지만은 일본도 뭐 반도체나 배터리는 우리나라 우리가 같이 훨씬 이렇게 더 앞서 많이 있으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미 정상회의를 할 때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네네. 이렇게 높은 입지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쿼드를 들어가지 않아도 미국이 우리하고 어느 정도의 그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될 그런 딜을 할수 입장이 있는, 있기 네.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쿼드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게 secure global chain, supply chain 그러니까 그 안전한 보안이 잘 가치 지켜져 있는. 그 공급망을 유지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쪽의 그 보안, 그 도청 방지 그리고 기술 유출을 보호해 줄 수가 설비를, 있느냐. 시스템을 갖출 그리고 것이냐. 또 그 우리가 어떻게 또 그쪽에서 또 이제 그 자동차 반도체에 나온 얘기서부터는 이제 또 안정적인 그 공급을 안정적으로 전해줄 수가 있느냐. 네. 요것만 서로 합의하면은 쿼드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별로 안 봅니다. 중요하다. 실제로 커트 캠벨이 어제 네. 18일자 우리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코드는 4개가 쿼드루플에서 그렇죠. 코드잖아요. 코드죠. 네. 근데 코드인데 확대 계획은 없다. 5개가 들어갈 수는 없다. 이름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는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북핵 문제에서 한반도 우리 왜 이번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거를 명문화하자고 요구를 한다면 그러면 이미 확정된 대북 정책에 그 내용을 삽입을 해주는 대신 사드 실전 배치 문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언론의 보도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바로 이제 중국이 바로 반응을 할 반발할 수 텐데 있는 요인이죠 또. 그렇다면 중국을 만약에 이런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중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때 롯데그룹이 사드 부지 제공했다가 혼나고 있었잖아요. 네. 5조 원 가까이를 철수도 잃었다고 하고요. 하는데 큰 손실을 봤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매끈하게 외교는 매끈한 거거든요. 그렇죠. 주고받더라지만 실제로 많이 안 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외교거든. 그거를 하는 게 이번에 공동 성명 문안이나 이런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그럴지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제가 네.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도 지금 좀 제가 그 롯데가 좀 상당히 좀 아쉬운 건데 네네.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냥 돈을 좀 절약하겠다고 해가지고선 땅을 맞바꾸로 그런 식으로 이제 땅을 복구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선 정부 돈을 안 쓰려고. 그런데 정부가 공용 수용을 해서 돈을 줬다면은 이렇게까지 롯데가 피해받지 피해를 않았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것이다. 롯데도 그냥 우리가 뺏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어쨌든 그런 사안을 겪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과연 어떻게 또 결정을 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테이블에 어떤 것이 올라올 것이고 어떤 또 결단과 결정이 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노성 교수, 최양호 고문,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